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최정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사망자, 또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는데요. 이런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는 동네 병원에서 받은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추가적인 PCR 검사 없이 바로 확진자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신규 확진자가 38만 3,665명, 또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또 검사 양성률도 또 일주일 동안 50%에 근접했고, 또 정부가 앞으로 열흘 안에 유행 정점을 맞을 거다, 방역에 고삐를 재고 있는데 현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오늘 역대 최대치가 네. 나와서 전일 대비 10만 명 이상 늘어났습니다. 사망의 경우도 269명이 돌아가셔서 이게 역대 최대치거든요. 네. 근데 누적 사망률은 좀 떨어져서 0.16%까지 됐고요. 이거는 분모인 확진자 수 규모가 너무 커져서 떨어지는 것이고, 사실 절대적인 사망 수치는 역대 최대치죠. 사망자 수가 이렇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위중증 환자는 50명 줄어서 1,066명이 됐습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성률도 오늘 양성률이 51.1%고 네. 지난 한 주간을 평균을 내보면 하루 50% 이상의 양성률을 나타내고 있어서 아마 당분간은 이 증가 추세는 좀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급격한 증가 추세는 아마 지금 둔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은 늘어나는 상황은 아닐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이번 주말을 지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목요일 날이 최대치가 될 것으로는 보이는데 네. 이때 한 가지 또 변수가 생겼습니다. 지금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도 양성으로 전부 다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네. 진단 검사 수가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양성이 나오는 사람을 전부 통계 수치상 양성으로 하기 때문에 이 수치의 영향으로 40만 명이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게 현재의 상황을 지금 대비하는 상황이고요. 지금 PCR 검사의 역량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진단을 못 받는 사람들도 많아서 지금 감염자인데도 미흡 확인이 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상황이 반영되면서 아마 지금의 유행 규모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행히 아직도 위중증 환자 수라든지 이것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은 사망자 수는 상당히 좀 우려할 만한 수준이 될 수가 있죠. 네, 사망자가 그러니까 269명, 역시 역대 최다입니다. 방역 당국이 향후 2주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급증을 우려했는데, 카이스트에서는 반대로 이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 위중증 환자가 오히려 줄어든다, 이런 또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좀 어느 쪽에 무게를 두시나요? 예, 이게 지금 어느 예. 쪽이라기보다 사실은 지금 우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지금 누적 치명률이 0.16%입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죠. 이것은 확진자 규모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감소하는 것인데, 오미크론 유행만 계산한다면 0.06% 정도에 불과해서 사실은 지금은 독감보다도 더 적은 숫자예요. 낮은 수치입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독감보다도 안전하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 카이스트의 수리 모델을 보면은 백신 접종률이 높은 상태에서 바이러스 전파율이 높아지게 되면은 감염 환자 수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만, 시간이 갈수록 자연 면역을 얻는 사람들 또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중증 치명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져서 독감보다도 낮은 치명률을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에서 이런 상황이 되어 있어요. 네. 0.06% 정도의 치명률이라는 건 독감보다도 더 낮은 수준이기는 하거든요. 결국은 앞으로 환자 수가 줄어드는 시기가 되면은 일상 회복도 가능할 것으로는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절대적인 숫자죠.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나면서 위중증 사망률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절대 수는 늘어나기 때문에 이 위기 상황을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다음 주에 정점이 된다고 한다면은 4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거기서 네. 위중증 화율이 아무리 낮다고 해도 그 2, 3주 후에는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위기를 넘어가는 것이 우리로서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숙제라고 볼 수 있죠. 네, 그 병상 가동률에 대해서 좀 짚어볼게요. 전국 위중증 병상 가동률이 60%를 넘었고, 또 비수도권은 상대적으로 병상이 적잖아요. 70%대에 올라섰는데, 정부가 병상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확진자의 격리 병실 치료 의무를 없앴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같이 병실 쓰는 환자가 좀 위험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실제로 같은 병실에서 확진자랑 미감염자가 같이 입원 생활을 하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여기서 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입원 환자들의 경우에 있어서
기존 질병, 기저질환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확진이 돼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파킨슨병이라든지 네. 이런 분들은 사실은 그 격리 병상이 아닌 일반 치료 병상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대병원이라든지 지금 아산병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 병실 정도를 따로 쓰면서 원내 감염 관리만 잘 한다면은 큰 문제 없이 지금까지 잘 진행되고 있고요. 실제로는 지금 재택 치료 환자가 뭐 지금 오늘 현재로 143만 명이나 되는 상황에서 이분들이 어떤 질병에서 입원해야 될 경우가 생겼을 때 모든 과, 즉 코로나 증상이 아닌 다른 과들에 입원하는 경우에 있어서 격리 병상이 부족할 수밖에 네.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입원 병상을 일반 병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고요. 특히 요새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임신부 같은 경우 분만을 할 경우 분만 병실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 있어서 뭐 멀리까지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병원들에서 이 분만할 수 있는 병실을 마련하는 것, 즉 감염 관리를 잘 하면서 분만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투석 환자들도 꼭 격리 병실이 아니더라도 좀 원내 감염 관리만 잘하면서 투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코로나 이외에 초과 사망률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금 뭐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조치라고 봅니다.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다음 주부터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만으로 이제 확진 판정을 내릴 수 있게 됐는데 우리가 또 위음성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원래 양성이어야 할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올 확률 이런 걸 지금 위음성률이라고 하는데 요즘 검사를 하다 보면 가짜 음성률도 적지 않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예, 봐야 지금 될까요? 이 네. 상황에서는 사실은 위양성률이 더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위양성률? 위양성률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신속항원 검사에서는 양성으로 나왔지만 실제 PCR에서는 음성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지금 방역당국 얘기로는 한 5% 정도 된다고 그게 하거든요. 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예. 비특이적인 반응, 즉 코로나가 아닌데도 두 줄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키트에 따라서도 좀 정확도가 달라질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양성률이 높아지다 보면은 위양성률은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 5% 정도 되는 사람은 쓸데없이 격리하고 치료를 받는 상황은 발생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위양성이 나온다 할지라도 PCR 검사가 너무 부하가 많이 걸리게 되면 당일날 진단을 못 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통보도 18시간 이상 걸리게 된다면은 팍스러비드 처방도 늦어지는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그 위양성률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한테 빨리 처방을 할 수 있는 조기 치료를 할 수 있는 방향이 훨씬 더 바람직한 방향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위음성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증상이 분명히 코로나 증상인데도 네. 불구하고 이 키트에서는 음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 상당히 높게 있습니다. 있어요. 예. 이것은 민감도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 신속 강원 검사라는 것은 사실은 바이러스 그 자체의 단백질을 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상당량 있지 않으면은 사실은 음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PCR에서는 당연히 나올 수가 있죠. 네. 1000배 이상 바이러스가 있어야만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럴 경우에 있어서 이분들을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즉 의사가 판단하기에 음성으로 나왔지만 증상은 코로나에 가깝다 하면은 사실은 PCR 확진 검사를 받을 수 있게끔 지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음성이 나왔다 할지라도 의사 선생님이 판단하시기에 이분은 코로나일 가능성이 높다 하면은 PCR로서 바로 확진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신속 항원 검사를 양성으로 함으로 해서 PCR 부하도 좀 더 적어짐으로 해서 빨리 받을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생기게 된 것이죠. 네, 그러면 일단 뭐 스스로가 코로나 증상이라고 의심이 되면 의사 선생님 찾아가는 게 맞겠네요. 일단은 상황은. 지금으로서는 뭐 증상이 있으면 뭐 찾아가는 예. 것도 중요하지만 자가 진단 검사를 자가 하고 검사 나서. 키트 먼저 예. 해보고 거기서 양성이 나왔을 때는 가시는 게 좋고 일단 증상이 좀 심해진다 그러면은 바로 병의원에 가셔서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를 받으시고 의사의 치료 진단을 바로 받으시는 것이 지금은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보면요, 이 자가 검사 키트를 할 때 면봉이 있잖아요. 면봉을 코로 넣어가지고 한 10번 정도 돌리고 나서 검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럴 경우에 검사가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온라인에서는 아예 목에다 그 면봉을 집어넣어서 검사를 해봐라. 그런데 우리가 그 PCR 검사를 할 때 또 깊숙이 또 면봉을 넣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맞지 않나 이런 의견이 예, 목에다 그거는- 하는 게
난 건가요? 아니면 뭐 나- 코에다 나-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낫다기보다 네. 이 얼마나 검체가 많이 채취되는 것이냐 하는 것인데 우리가 PCR 검사할 때 그 코 속 깊숙이 집어넣는 비인두 도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검체가 정확할 수가 있고요. 또 목 안에 있어서 깊이 넣게 되면 구인두 도말이라고 그래서 목 속 깊은 곳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사실은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의료진이 채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신속 항원 검사나 자가 검사 키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코 속에 넣어서 10번 정도 하는 그 사용자 설명 방식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이 지침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그게 바람직한 말씀이시네요. 방향입니다. 네. 또 보면 요즘 증상이 있어도 코로나19 검사를 괜히 좀 피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보면 확진 판정을 받아도 어차피 재택 치료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고 또 격리로 인해서 좀 뭐 생업이라든지 여러 활동에 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방역 사각지대가 더 커질지 우려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뭐 정부의 대책도 딱히 뭐 뾰족한 수는 없지 않는 거 아니냐. 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모든 국민들이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이 방역이 유지되어 온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영업자인데 혹은 뭐 꼭 필요한 외출들이 있는데 확진을 받게 되면은 외출을 못하게 되니까 검사를 안 받겠다 하는 것인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일 수가 있죠.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만약에 경증이나 무증상으로 끝난다면은 모르겠지만 위급한 상황이 갑자기 나타났을 때에는 조기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아직 진단 검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위험한 부분이 있고요. 또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 괜찮을지 모르지만 자기가 외출을 하고 또 직장에 출근을 하고 자영업을 영위를 하시게 맞으시니까. 되면은 예. 다른 사람들한테 감염시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특히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같이 접촉을 하게 되면은 감염 전파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기 가족이나 지인이나 동료들을 위해서라도 꼭 진단 검사를 받아야만 되는 그런 것을 권고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즘 보면 또 방역 완화 시그널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거든요.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 22일부터는 자가격리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 다음 달부터는 또 교통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좀 여행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뭐 우리나라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의 확진자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해외 입국자 같은 경우는 100명 전후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해외 입국을 뭐 적극적으로 막아야 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혹시 모를 해외에서 들어오는 변이주를 가진 사람들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은 해야 되겠죠. 21일부터 접종 완료자는 이제 국내에 등록한 경우 해외 입국자들이 전부 자가격리 면제가 되는데 4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받은 이력을 접종 이력을 등록함으로 해서 사전 검역 신고서에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근데 면제 대상이라는 분들이 사실은 2차 접종을 맞고 14일에서부터 180일 이내인 경우에 하나고요. 그렇지 않으면 3차 접종을 맞았어야 되고 또 확진자인 경우도 자가격리 면제 대상이 되는데 이 접종 이 대상 백신인 경우에 있어서는 노바백스를 포함해서 WHO에서 승인한 10개 백신들이 전부 포함이 돼서 자가격리 면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네. 또 보면 감염자가 아무래도 크게 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러 후유증 같은 걸 또 호소하기도 하거든요. 피로감 혹은 뭐 기억력 저하라든지 호흡곤란이라든지 장기간 좀 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길게 뭐 3개월 이상 가기도 한다는 말도 있고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예, 이거는 예. 뭐 코로나의 롱 코비드라고 그래갖고 그 원인까지는 알 수 없지만 뭐 다양한 증상들이 있고 뭐 장기침이라든지 열이 계속 난다든지 집중력이 떨어진다든지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증상들 이외에도 수십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것이 뭐 시간이 지나게 되면 뭐 길게는 6개월까지 가기는 하지만 약물의 도움 없이도 완치가 된다고는 하지만 그렇지 네. 않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미접종자의 경우에 있어서 이 완치가 된 후에 롱 코비드 즉 이런 후유증이 있다 그러면은 3개월 완치된 후 3개월 정도 후에 백신 예방 접종을 한번 받으면은 상당히 많이 완화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것이 꼭 방법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롱 코비드라는 것은 완치된 후에도 몸조리 잘하면서 완전히 추스르지 않으면은 상당히 장기간 갈 수 있는 우려는 있습니다. 회복하고 난 뒤에 관리도 또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병이 걸렸을 때 그 이후에 가려를 잘 해야 즉
충분히 영양을 섭취하고 충분히 햇빛 쏘이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숙면을 하면서 이게 완치가 돼야지 장기침 같은 것들이 계속되게 되면 상당히 오랜 기간 남아 있을 수가 있죠. 네. 또 정부가 그 14일에,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5세에서 11세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를 하는데요. 면역 저하자 혹은 뭐 고위험군 어린이부터 화이자 어린이용 백신을 우선 접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보면 미국 플로리다 보건부가 17세 이하의 건강한 그 청소년은 소아 청소년은 백신을 맞을 필요가 없다. CDC랑은 좀 다른 의견을 내놨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뭐 주정부에서 네.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만한 근거들은 있을 수 있고요. 사실 17세 이하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 이득하고 그 위험성을 보면은 뭐 그렇게까지 높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도 역시 그 11세 이하인 경우에 있어서 5세부터 11세 같은 경우에는 파이자 백신이 원래 30마이크로그램인데 그 네. 3분의 1을 접종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감염 예방 효과는 거의 기대하기는 어렵고 또 어린아이들은 위중증으로 가는 경우들도 많지가 않기 때문에 면역 저하인 아이들하고 태어날 때부터 면역이 약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또는 기저질환을 가진 아이들, 소아 당뇨라든지 천식이라든지 이런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2번 맞는 것을 권고해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그 이외에 건강한 면역력을 가진 아이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부모들이 결정하실 부분들이죠. 이것이 사실은 예방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지만 사실은 성장기의 아이들이 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때 그 부작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지는 네. 않거든요. 그래서 급속히 성장하는 아이들이 감염보다는 오히려 예방접종의 부작용을 감수하면서 맞는 것이 훨씬 더 예방 효과가 있다고 볼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런 위중증 또는 후유증 예방 효과로서 부모님들이 감염보다는 이 예방접종을 맞겠다고 확신하신다면 맞을 필요가 있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이 백신의 어떤 이득이라든지 부작용 사례를 보면은 굳이 건강한 아이들이 맞아야 될 필요는 그다지 없다고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관련한 내용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